야외에서 날씨 좋은 날 어머니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찾아뵙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외출을 하시긴 참 힘드시거든요. 날 좋을 때 좋은 곳에 가서 예쁜 추억도 만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저기 어머니 말고 몇 달 전에 제가 진짜 한번 아찔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찔한 경험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새는 이제 집 문들이 옛날처럼 열쇠로 여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그치, 누르게 맞아요. 돼 있잖아요. 깜깜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나도 치매인가? 뭐 이런 걱정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건 유전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덜커덕 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 건망증이 이 치매로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자녀에게도 이거 유전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게 진짜 뭐 걱정할 만한 상황인지. 이제 분명 유전에 의해서 이 치매는 발병되기도 해요. 이제 실제로 부모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에 발병 위험도가 2.7배, 양쪽 모두 치매일 경우에는 무려 17.4배나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통계적인 수치일 뿐이고요. 치매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면서 이제 예방에 힘을 쓰신다면은 치매를 늦추거나 피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 건망증 있는데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건망증이 치매로 가는지 아니면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건망증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건망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겪는 현상이기도 해요. 치매가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그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경고요? 경고 우리한테 뇌가 경고를 보내요? 그거는 바로 이제 경도 인지 장애, 그거랑 이제 건망증이랑 비슷해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경도 인지 장애와 건망증은 엄연히 다른 증상이거든요. 이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선생님?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감퇴됐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적인 역할 수행은 아직 문제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휴대폰 어디다 뒀지 이렇게 하고 찾는 건 건망증인 거고요. 네. 내가 지금 뭘 찾고 있지? 라는 것도 까맣게 잊으면 경도인지장애 증상이 아닌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도 인지 장애는 건망증과는 다르게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경도 인지 장애의 약 50%가 3년 내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3년. 저는 솔직히 치매하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치매가 더 이상 이야기 속에서나 뭐 존재하는 병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경계심이 좀 생깁니다. 예. 네, 요즘은 정말 치매에 걸린 유명하신 분들 이야기도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제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은 알츠하이머병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94년에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공개를 해서 이 병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알리기도 했고요. 이처럼 치매는 많은 분들이 피하기 힘든 질환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국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른다고. 100만 명에 이른다고. 100만 명? 100만 명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노인 인구의 15.9%를 차지해서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올해 초에 발표된 연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또 미세먼지에 대한 요인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생각도 못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대뇌 피질의 두께가 얇아지면 알츠하이머병 위험 역시 상승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치매까지 유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들이마시는 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뇌에서 신경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기억, 학습 능력 등과 관련이 있는 대뇌가 위축이 돼서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치매가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까지 받는다는 건 진짜 오늘 저도 처음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하고 계실 질병이기도 한데요. 흔히 우리가 쓰리고라 묶어서 부르기도 하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갖고 계신 분들 역시 치매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면요. 혈관에 나쁜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데 당뇨가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은 1.5에서 2배, 혈관성 치매 발병률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의 압력이 고강도로 혈관벽을 계속 치게 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터지거나 혈액 공급에 지장이 생기면서 뇌졸중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 뇌졸중은 뇌 조직을 이제 손상시키게 돼서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데요. 혈압이 20 높아지면 혈관성 치매의 발병 위험이 61%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치매가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물론 치매는 노화에 의한 질병인 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뇌가 나이가 들면서 뇌 부피, 즉 뇌 용적률이 줄면서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지는데요. 특히 30세 이후부터 뇌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뇌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20대의 뇌는 꽉 차 있지만 80대는 뇌 윗부분이 까맣게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네네. 확실히 그 왼쪽보다 오른쪽 뇌에 까만 부분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7, 80대가 되면 20, 30대에 비해서 뇌 부피가 남성은 최대 15.9%, 여성은 최대 14.5%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 왼쪽은 보통 성인의 뇌고요. 중간은 치매 초기, 오른쪽은 치매 말기 환자의 뇌 사진인데요. 치매가 진행된 뇌일수록 까맣게 빈 부분이 많이 보이죠. 네, 이렇게 뇌가 쪼그라들 때 우리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 세포에 엉겨붙어 쌓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기억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뇌 부피가 줄어들면 신경세포의 핵심인 수상돌기 또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해마의 수상돌기는 그물망처럼 사방으로 형성돼서 뇌에서의 정보 전달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뇌 신경세포가 감소하면 줄기가 점점 짧아지고 밀도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망증을 넘어서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뇌 건강 관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 뇌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앞에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게 되시면은 뇌 건강 관리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치매 예방을 먹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떤 걸 먹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김정은 씨가 어머니께 챙겨주셨던 포스파티딜세린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콩인 대두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대두에는 두뇌 발달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뇌세포의 30%를 차지하는 주 성분으로서 뇌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주요 성분이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콩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뇌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포스파티딜세린의 일일 섭취 권장량인 300mg을 우리가 콩으로 채우게 되면은 무려 15kg 정도는 이제 드셔줘야 된다는 콩을 이게 바로 15kg 요? 몇 가마 아닙니까? 15kg요? 네. 그래서 이 콩만으로 섭취를 하기보다는 대두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면 보다 손쉽게 뇌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니 케어하면서 포스파티딜셀린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저희 챙겨 먹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의학적인 정보까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알아가고 싶은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뇌세포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이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뇌세포막에 둘러싸여 이제 보호를 받고 있어요. 뇌세포막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란 거거든요. 줄여서 PS라고도 부르는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성장과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경세포막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심층사고를 촉진하고 기억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주목할 것은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막이 노화되기 때문에 포스파티딜세린 양도 점점 감소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성분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방치해서 몸속 포스파티딜세린이 감소하게 되면 뇌 신경 전달 물질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포스파티딜세린이 해마의 수상돌기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박은영 씨가 예리하게 포인트를 잡아내신 것 같습니다. 역시 박은영. 포스파티딜세린은 저하된 해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왼쪽이 어린 쥐고요. 오른쪽이 늙은 쥐의 수상돌기입니다. 네. 왼쪽 수상돌기가 좀 더 빡빡하게, 빽빽하게 채워진 게 보이시죠? 네. 이 상황에서 늙은 쥐에게 포스파티딜세린을 27개월간 투여해 봤는데요. 젊은 쥐처럼 돌기가 빽빽하게 채워졌어요. 이것은 포스파티딜세린이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뇌에 이미 있다고 하는 성분이 이렇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약간 좀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예, 희망이 보입니다. 네. 여러 실험과 임상을 통해서 포스파티딜세린이 신경 전달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등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입증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FDA와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포스파티딜세린을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치매에 걸린 59세 여성에게 하루 500mg씩 이제 3주 동안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게 한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뇌가 활성화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포스파티딜세린이 바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65세에서 78세 노인 15명에게 12주간 포스파티딜세린을 이제 300mg을 또 이제 섭취를 해보게 했는데요. 학습 인지력이 11%, 안면을 이제 인식하는 능력이 25.6%, 이름과 얼굴을 연계해서 인식하는 능력은 무려 42.6%나 이제 상승했다는 결과가 네, 나타났습니다. 와, 그 치매는 그 완치가 없는 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치매를 케어하는 가족 입장에서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만 들어도 제가 가슴이 좀 이렇게 좀 벅차오르네요.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치매 발병 전에 마지막 경과와도 같은 골든타임이 되는 증상이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경도인지 장애잖아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런 경도인지 장애에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6개월 동안 이제 섭취를 하게 한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기억 능력이 개선된 결과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도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좀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혹시 섭취할 때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포스파티딜세린의 일일 섭취 권장량인 300mg을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인지 마크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은 이제 대두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한 다음에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임산부와 수유부 역시 상의 후 섭취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화계를 풍미했던 저의 직속 선배님이시죠. 하이틴 스타 배우 김정은 씨와 아주 유익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선배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모처럼 어머니와 외출도 하고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건강 체크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 앵글에 나온다는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좋은 추억 한 장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유쾌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주인공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천하제일 더 즐겁게 더 라이브